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약자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이죠. 네, 참여할 참부터 보겠습니다. 참여할 참은 참여하다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셋, 삼, 그렇죠. 셋의 가진 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마늘 모자가 이렇게 3개가 있죠. 마늘 모자 3개 있고 이렇게 머리 숱이 진할 막 그런 진짜인데, 이 부분이 윗부분이 마늘 모자 하나를 둡니다. 그렇죠. 하나를 두고 이렇게 큰 대자 비슷하게 하고 아래에 터럭삼을 한다. 네, 그래서 약자는 신자체와 간체자가 같다. 네, 이것은 참여하다는 뜻도 되고 석삼도 되는데, 간체자의 경우에는 석삼의 가전자로 쓸 경우에는 아래 이렇게 석삼을 넣는다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참가한다, 동참한다, 참고한다, 참여한다, 참석한다, 참모다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책책자, 네, 책책자. 책책자는 조금 특별하죠. 보통 약자와 신자체는 같은 모양이 대부분인데, 책책자의 경우에는 간체자와 약자가 같다. 그리고 신자체는 별도로 없다. 정자 모양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책, 공책이다, 빈책이다. 그렇죠. 공책, 별책, 별책 부로 할 때 합니다. 책상, 또 책방, 책력, 네, 달력 같은 걸 얘기하죠. 책력. 그리고 책봉한다. 네, 왕세자나 이런 것을 책봉할 때 이 책자를 쓰고 있다. 자, 고처, 이것은 이제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윗부분에 이제 범호자와 관련된 것이죠. 호랑이 할 때 범호자, 범호 아래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약자 신자체는 이 아랫부분만 선택을 했다. 위에 범호와 관련된 글자는 이제 없애버렸다. 이렇게 되죠. 간체자는 여기에 이것이 전복자가 된다. 전복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곧이라는 뜻으로 하지만 곧 이외에도 또 몇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세,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것을 방법을 처세라고 하죠. 처세술이 좋다. 처세, 처방을 한다. 네. 그 처녀 총각할 때 처녀다. 처형을 한다. 예, 처형을 한다. 상처가 났다. 부처, 정부 부처, 그렇죠. 무슨 부처 할 때 또 처리를 한다. 선처를 바랍니다 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데, 글자는 상당히 간략히 돼서 정자의 아랫부분만 선택을 했다. 그리고 얕을 천자, 얕을천, 삼수변에 나옴으로 물이 얕다, 이렇게 되겠죠. 창과자가 아래 위로 있다. 네, 얕다는 뜻이다. 자, 약자와 신자체는 같은데 간체자는 이 획이 하나 줄어든다. 그렇죠. 네, 약자와 신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창과자를 붙인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간체자는 이렇게 해서 두 획을 긋고 창과자를 모양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획이 하나가 줄어들었다. 네. 일천하다. 날이 얕다. 무엇을 시작한 날이 날짜가 며칠 경과되지 않는다. 그것이 일천하다. 이렇게 되죠. 천박하다 할 때도 쓰고, 비천하다. 네, 비천하다. 또 천견이다. 얕은 생각을 얘기한다. 천식이다. 얕은 지식이다. 천재다. 얕은 재주다. 이렇게 되겠죠. 천학비재. 학문이 얕다. 예, 그리고 재주가 별로 없다 할 때 천학비재. 이 비자가 풀초에 안일 비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쇠철. 네, 쇠철은 획수가 굉장히 많은데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차례질자로 바꿨다. 그렇죠? 차례질자. 그리고 간체자의 경우는 쇠금자가 다 이렇게 변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자, 신자체, 간체자가 됐다. 철강이다, 강철이다, 철도다, 전철이다, 철교다, 철사다, 철면피다. 우리가 쇠가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낱말도 사실 많이 만든다. 쇠철자다. 예, 상당히 간략해졌습니다. 관청청. 네, 관청청은 이렇게 집음자 아래에 들을 청자다. 뭘 듣는다. 청취. 예,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고문의 정자, 못 정자로 바꿨다. 네.
간체자는 지범자가 아니라 기서금자다. 획이 하나 줄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간략한 글자로 만들었다. 네. 관청, 그리고 구청이다, 시청이다, 군청이다, 도청이다, 또 청사다. 그렇죠? 청사. 뭐 국세청이다, 또 뭐 무슨 청이다 할 때 쓴다. 네, 글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획수가. 몸체, 몸에는 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뼈골에 풍성할 풍자다. 그렇죠? 살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된다. 그래서 사람인자와 근본 본자를 해서 약자, 신자체, 간체자가 다 똑같아. 이것도 상당히 줄은 글자다. 네. 이걸 획을 다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자, 몸을 가리킨다. 신체, 인체, 육체, 그리고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체다. 글을 쓰는 어떤 스타일, 문체, 또 체육, 예. 뭐 어떤 단체를 얘기한다. 또 고체, 액체, 기체, 뭐 이런 것이 있죠. 체온, 예, 몸의 온도를 얘기한다. 예. 글자가 상당히 많이 간략화되었습니다. 다을촉, 네, 다을촉은 뿔각자에, 이것은 촉나라, 촉이죠. 촉, 그렇죠. 촉인데 촉 속에 들어있는 벌레 충자 하나만 독립해서 약자와 신자체를 쓰고 있다. 네. 간체자도 비슷한데 좀 특별합니다. 여기 뿔각자 여기 아래에 좀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죠. 네. 이것과는 여기에서 획이 조금 다르다. 네. 자, 닿는다.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접촉을 한다. 그렇죠. 접도 닿는다는 뜻이에요. 촉매. 네. 어떤 화학작용을 하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촉매를 한다. 매개체가 된다. 그렇죠. 촉각. 어떤 다음에서 오는 무엇을 닿았을 때 느끼는 감각을 촉각이라 한다. 또 촉감은 그랬을 때 느끼는 감각이다. 그렇죠. 네. 예, 똑같이 촉매네요. 감촉이다. 촉수다. 촉수. 더듬이 같은 것을 얘기한다. 더듬이. 그렇죠. 어디 더듬이가 있다. 여기에 이제 수염을 뜻하는 수를 써서 촉수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는 손수자를 쓰고 이렇게 수염을 쓴 것은 예를 들어서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촉수. 이것은 이제 수염처럼 길게 나왔다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염 숫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늘일 총. 네, 그늘일 총은 실사에 그늘인다 하면 실사임으로 뭔가 이렇게 묶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른쪽에 이제 바쁠 총이다. 바쁘다 할 때. 네, 그때 윗부분은 이제 창을 얘기합니다. 창 부분이 공면들 공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자와 진자체다. 네, 간체자는 많이 다르다. 네, 많이 다르다. 윗부분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늘인다 또는 다 모두 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쓴다. 총무, 그렇죠? 총리, 국무총리, 총선, 예, 총선거, 네. 총장이다, 총재다, 총회로 모인다. 네. 다 모이는 것이 총회다. 그렇죠? 총점, 예, 총점, 전체 점수, 합친 점수, 총점이 얼마다. 총합이다. 예, 종합 같은 전부 다 모은 것을 총합이라고 한다. 예, 벌레충은 이것이 원래 벌레충의 부수자로 쓴다.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부수자로 만들 때는 요 하나만 쓰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약자, 신자체, 간체자다. 정자는 이게 세 개를 다 써야 정자다. 실사도 마찬가지죠. 실사 이게 실사변으로 써 있는데 이거 원래 시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야 된다. 그렇지만 부수로 쓰일 때는 이렇게 하나만 나온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수로 쓰일 때는 글자 하나만 되기도 하면서 또 약자, 신자체, 간체자로 쓴다. 이렇게 되죠. 곤충이다. 곤충. 또 충치, 해충, 익충. 해충은 해로운 벌레. 익충은 이익이 되는, 그렇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벌레다. 구충이다. 구는 몰아낸다는 뜻이죠. 벌레를 이렇게 몰아내는 구충제. 방충, 벌레를 막는다. 방충망. 살충은 벌레를 죽인다. 그런 약을 살충제라고 하죠. 취할 취자.
예, 왼쪽 부분은 다규자다. 다규자는 술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다규자 앞에 삼술을 붙이면 이것은 이제 술주자가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마칠 졸자다. 졸. 그렇죠? 뭐 졸병이다. 졸업이다. 뭐 이렇게 된다. 술을 다 마셨다. 술을 다 마시면 취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때 윗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아홉 구자로 바뀌었다. 네. 네. 그런데 간체자는 별도로 없고 정자 그대로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되죠. 그 취한다. 마취했다. 만취했다. 완전히 취했다. 그렇죠? 도취했다. 그것에 흠뻑 취했다. 도취했다. 숙취했다. 숙취는 잘 숙자죠. 어제 먹은 술이 아직도 깨지 않은 상태. 그것이 숙취다. 심취했다. 마음을 확 뺏겼다. 내 마음이 아주 심취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취한 상태다. 심취했다. 깊은 심자예요. 아주 심하게 취했다. 그래서 심취다. 취계, 취한 손님이다. 취기, 취한 기운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네, 이 치자. 이 치자는 발음과 관련된 것이 이제 거칠 지자다. 거칠 지, 그렇죠? 약자, 신자체, 간체자 모두 이 거칠 지자가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 칸 안에 뭘 넣느냐? 예, 이것은 쌀미자 모양으로 넣었다. 네. 그런데 간체자는 사람 민자, 시옷이다. 우리로 치면 시옷 비슷하다. 시옷은 이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얘기한다. 치아, 치아. 이런 경우에는 치는 일반적으로 앞니를 얘기하고 아는 어금니 쪽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치과다. 또는 치약이다. 충치, 벌레 먹은 이를 얘기한다. 치열, 예, 이가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줄로 나와 있다. 치열이 고르다. 네. 치음이다. 네, 우리 시옷이다. 그렇죠? 찌엇이다. 할 때 이런 이제 치음이다. 입소리다.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그런 것은 이제 양치식물이라 한다. 그 잎이 양의 이빨과 닮아 있다 해서 양치식물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불을칭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합니다. 부르다, 일컫다는 뜻도 있고 저울이라는 뜻도 있다. 저울. 예, 벼화자가 있다. 벼를 다는 뭐 그런 것일까요? 벼화자는 다 남아 있다. 네. 오른쪽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글자인데 이렇게 다 바뀌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쓴다. 명칭, 인칭 대명사, 사칭, 가짜로 칭하는 것, 사칭이다. 어떤 칭호, 또 칭찬한다. 존칭이다. 예, 높인다. 칭량화폐, 돈이 있는데 화폐인데 무게로 달아서 양을 달아서 결정하는 것을 칭량화폐를 한다. 요즘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은이나 이런 금속으로 만든 화폐는 그 무게를 달아서 가치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시하는 그런 것을 칭량화폐라고 한다. 상대되는 말로는 계수화폐,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것을 단순히 합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계수화폐다. 그런데 칭량화폐는 실제로 무게를 달아서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칭량이다. 탄알탄, 탄알이다. 옛날에는 쏘는 도구가 활이다. 그래서 활궁자가 들어갔다. 그리고 오른쪽에 헛단자가 들어갔죠. 네, 헛단자가 들어갔는데 앞에서 우리가 헛단자도 봤지만은 이 부분이 위에 입구자 두 개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간체자는 여기서 하나 더 뺐다. 그렇죠? 획이 두 획이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탄알이다. 총탄이다. 또 탄피다. 총알의 껍데기를 탄피라고 한다. 탄환이다. 알환자죠. 탄환 둥근 알을 얘기한다. 총알을 얘기한다. 포탄이다. 네. 그리고 이제 탄핵이다 할 때도 씁니다. 탄핵한다. 방탄이다. 네. 방탄은 탄화를 막는 것을 얘기한다. 탄성이다. 탄성. 이렇게 뭔가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격이다. 그것이 탄성이다. 스프링 같은 걸 눌렀다가 이렇게 손을 떼면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그런 게 탄성,
또는 탄력성 할 때 그때도 이 탄자를 쓴다. 탄압한다. 그렇죠? 뭔가 총알을 쏘고 누르는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탄압이라고 한다. 가린다, 선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가린다 해서 제방변이 손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엿볼역입니다. 그렇죠? 위에 눈목자가 있고 아래에는 다행행자인데 이건 수갑을 얘기한다. 수갑 찬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살피는 것을 얘기한다. 살필 역이다. 그것이 좌측자 모양이다. 그렇죠? 좌측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간체자는 좀 다르다. 또자 아래에 이런 글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가린다. 선택한다. 네. 채택을 한다. 네. 채도 뽑는다. 그런 뜻이죠. 가리 뽑는 것이 채택이다. 간택한다. 자, 예전에 궁에서 그렇죠? 왕비를 이렇게 간택을 한다 할 때 간도 가린다는 뜻이에요. 가려서 뽑는 것이 간택이다. 네. 택일한다. 하나를 택한다. 그것이 택일이다. 네. 몇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택일. 날일자를 썼어도 택일입니다. 나를 택한다. 어느 날에 무엇을 할 것이냐. 결혼식을 언제 할 것이냐. 택일을 해라. 간택을 할 때 날짜를 잘 택일을 한다. 날짜를 가리는 것이 택일이고 하나를 가려 뽑는 것을 택일이라고 한다. 피택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피는 피동적으로 입었다. 피택. 예를 들어서 뭔가 사람을 뽑는데 투표를 해서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뽑힌 사람을 피택한 사람이다. 피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 택리지. 네, 이중환이 쓴 책이죠. 택리. 동네를 선택하는 그러한 책이다.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보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 어디냐. 동네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을 삼은 것이 택리지다. 이렇게 되죠. 모택자는 모심으로 삼수가 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릴 택과 마찬가지로 역볼 역자가 있다. 네. 이것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좌측자로 바뀌었다. 좌측. 그리고 간체자도 마찬가지죠. 못이란 뜻이 있고 못은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혜택이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 뭔가 덕택이다. 여러분의 덕택이다. 누구누구의 덕택이다. 또 윤택이다. 윤택하다. 혜택이다. 그렇죠? 광택이 난다. 네. 신을 이렇게 잘 닦으면 구두를 닦으니 광택이 난다 할 때도 이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평택, 예, 평택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모택자를 쓴다. 이렇게 되죠. 폐할패, 예, 폐할패는 지범자에다가 필발이에요. 그렇죠? 지범자에 필발이다. 집에서 떠나버렸다. 그러면 집만 남는데 폐가가 된다. 네. 이때 필발자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그렇죠? 네. 간체자는 좀 다르다. 네. 간체자는 모양이 좀 다른 특별한 모양이다. 폐한다. 또는 버린다. 이렇게 되죠. 폐가 네. 버려진 집이다. 폐업이다. 네. 사업을 하다가 접는 것을 폐업이라 한다. 학교도 이렇게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를 더 이상 안 하는 것, 그러니까 폐교라고 한다. 폐광이다. 예, 탄광을 이제 닫는 것을 얘기한다. 폐허, 그렇죠? 그리고 폐지한다. 통폐합이다. 그렇죠? 이때 쓰는 것이 폐할 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풍성할 풍성하다. 네. 간체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예쁠 봉자예요. 이것이 예쁠 봉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풍성하다는 뜻으로 냈다. 네, 그렇지만은 약자와 신자처는 공두자 위에다가 이렇게 굽을 곡자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풍성할 풍이다. 풍년,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풍년, 풍작, 농작물이 잘 됐다. 풍부하다, 풍성하다, 풍요롭다, 대풍이다. 아주 큰 풍년이다. 풍어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렇죠? 풍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명 중에 풍기, 예, 경상도 풍기라는 것이
이런 글자를 쓰고 있다. 네, 오늘 풍성할 풍자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